예. 저기 멀리서 뭐가 하나 막 뛰어오더래요. 뭔가 큰 게 하나 막 뛰어오더래요. 딱 보니까 좀 가까이서 보니까 이제 큰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뭔가 이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살림하는 미국아빠 제이키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 뭐 만든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제가 아버님께서 좀 몸이 안 좋으셨던 관계로 한국을 좀 다녀오느라고 한 3개월 정도 쉬었었는데, 그래서 유튜브 채널이 좀 성장하는 속도가 많이 느린 것 같긴 해요. 그런데도 이 부족한 채널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한 35명? 지금 한 36분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한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욱더 노력을 하고, 첫 번째 목표는 한 100분까지, 구독자 100분까지 모시는 것을 좀 목표로 세우고 한번 영상을 꾸준히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또 100분이 넘어가면 또 다른 목표를 세워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영상을 제작할까 한번 생각을 하다가, 제가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정말로 황당한 사건들, 좀 사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볼까 해요. 한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좀 더 한국하고 좀 다른 특별한 상황 하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벌어졌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오늘도 빨래를 개면서 우리 아기 빨래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빨래를 개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시간 순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 보면, 또 이 사건들이 다 이제 저희 가족한테 일어난 건데, 이제 제가 꼭 없을 때 제 와이프한테 일어난 거기도 해요. 그런데 제 와이프다 보니까 저도 약간은 이런 뭐 노이로제나 약간 뭐 트라우마 비슷하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이런 사건 사고들입니다. 뭐 10년 동안 여기서 살았으니까 뭐 짜잘짜잘한 뭐 사건 사고들 일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가족들에게 뇌리에 꽂힐 만큼 정말로 큰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 사고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처음에 이민 온 지 그때가 2012년도인가?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제 와이프가 첫째 아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 9살인데,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한 7개월 정도? 6, 7개월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가 이제 배가 이렇게 불렀을 텐데, 그때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스시 가게에서 스시를 만드는 일을 배우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른 이 스시 기술을 원래 한국에서 해왔던 게 아니라 미국 와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이런 기술을 배우겠다 해가지고 스시 가게에서 스시를 배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급하게 낮에 연락이 온 거예요. 와이프가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제 일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으니까 이제 그 사장님께서 JT 전화 한번 빨리 받아봐, 와이프인 것 같은데 뭐 급하다고 전화가 왔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와이프가 울면서 빨리 오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정말 놀랬죠. 와이프가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딘데 물어보니까 병원이라고, 이쪽으로 빨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지금 와이프가 학교에 있을 시간인데, 그때 당시에 와이프가 대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있을 시간인데 웬 갑자기 병원인가 싶어가지고 저도 막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낮에 한 1시, 2시 됐나? 정신없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와이프가 지금 병원에 있다네요. 사장님, 저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이제 가봤죠. 이게 가보니까 응급실에 있더라고요, 제 와이프가. 이제 가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이프가 걔한테 물렸대요. 뭔 소리야 갑자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이프가 이제 이제 대학원을 다녔으니까 학교 이제 시간에 약간 학교 수업 중간에 텀이 있어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뭐 좀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집에 왔대요. 이제 집에 오자마자, 이제 집에 오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강아지를 키웠었어요. 근데 강아지가 지금은 이제 14년 동안 살고 이제 너무 노화돼가지고 이제 죽긴 했는데, 좀 슬프네요. 아무튼 그때 우리 강아지가 있다 보니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키우니까 집에 배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집주인들이 일 끝나고 집에 도착하면 첫 번째 하는 과정이 무조건 강아지 데리고 밖에 똥오줌 이렇게 싸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미국 강아지 같은 경우에 보통, 한국도 그러겠지만 미국 강아지 같은 경우에 이제 트레인을 시키는 게 뭐냐면, 잔디밭에 데리고 가면 잔디 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막 킁킁대고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싸고 싶은 데에서 오줌을 싸거나 소변을 두거나 대변을 두거나 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파트에 살았었으니까 미국 아파트는 한국 아파트처럼 이제 고층이 아니라 대다수의 미국 아파트들은 한국 이제 빌라 뭐 2층, 3층으로 된 것처럼 보통 이제 3층도 아니고 보통 2층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러면 2층으로 돼 있는 아파트들 그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앞집하고 옆집, 뭐 옆집하고 또 건너집 이런 것들이 막 2m, 3m 바로 붙어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옆집에서 뭐 소리를 지르거나 뭐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뭐 방음 이런 것도 잘 안 되고요. 막 파티한다고 막 난리 떨면 막 경찰 오고 막 이런 소리까지 다 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파트 집들이 모여있는 사이에 잔디밭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잔디밭들이 이렇게 쭉 있고, 조그만 길이 있고, 집들이 있고, 또 건너편 집이 있고, 여기가 만약에 A동이라고 하면 저쪽은 2동, 저기는 C동, 그래서 뭐 101호, 102호, 뭐 2층이면 201호, 202호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A동, B동, C동, 2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있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빈 공간은 뭐 조경도 해놨고 잔디밭들이 쭉 있고요.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딱 좋은데 혹시 네이버나 구글 같은데 미국 아파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딱 아파트 구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갔다 오면 강아지 목줄 채고 이제 가면서 강아지 소변 누고 이제 대변 누기 하는 거죠. 한 바퀴 삥 돌다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한 바퀴를 삥 돌고 오는데 저기 멀리서 뭐가 하나 막 뛰어오더래요. 뭔가 큰 게 하나 막 뛰어오더래요. 딱 보니까 좀 가까워진 거 보니까 이제 큰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이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 와이프가 생각하기에 뭔가 나한테 오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 강아지가 이제 말티즈 비슷한 그 하얀색 강아지였거든요. 조그맣다 보니까 이제 제 강아지가 걱정이 돼가지고 제 와이프가 우리 강아지를 딱 먼저 안고 또 이제 배가 불렀으니까 뛰지는 못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이제 집으로 이제 걸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빨리 이제 들어가야겠다. 뭔가 이제 불안하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개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막 뛰어와가지고 저희 와이프 이게 거의 집 앞에서 막 짖더래요. 막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엄청나게 짖더래요. 큰 개가.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큰 개가 이렇게 짖고 있으니까. 그 큰 개가 무슨 종의 개냐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사건 사고 다 나와서 이제 그 집 주인도 만났었고 그 개가 핏불 테리어예요. 핏불 테리어. 여러분 핏불 테리어 아시나요? 귀가 좀 얇고 이렇게 맨 얼굴에 있고 이게 약간 투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좀 빨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자랐었어요. 시골에서 자랐었어가지고 이제 5.1장이 열렸을 때 80년대에 5.1장이 열렸을 때 이렇게 불법으로 개싸움 같은 거 막 시골장에서 막 열리고 했었거든요. 지금 보면 충격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 왜 그렇게 했나 보지. 그 당시에는 막 80년대는 막 불법으로도 했었으니까. 그 투견장에서 제가 가장 무섭게 봤었던 게 그 피플 테리어거든요. 뭔 개가 이렇게 막 물고 목을 물고 막 안 놓고 하는 막 그런 장면들 너무 잔인했었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막 정신없이 막 그냥 도망가듯이 갔는데 그때 그 당시에 무섭게 싸웠던 그 개가 피플이었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한번 물면 놓지를 않고 엄청나게 사나운 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자마자 이제 저 와이프 앞에서 막 짖고 있었던 거예요. 막 짖고 있으니까 제 와이프가 뭐 어쩔 줄 몰라갖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니 조그만 개 내놔라 이거죠.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내놔라 하는 식으로 막 짖었던 거예요. 근데가 저 와이프가 그 개를 이제 우리 와이프를 막 안고 막 어쩔 줄 몰라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개가 제 와이프 다리를 물고 막 물었던 거예요. 물으니까 이제 저 와이프는 막 어쩔 줄도 모르고 두 손은 강아지를 안고 있고 우리 강아지 손 놓으면 우리 강아지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질렀던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그 개가 와이프 다리를 물고 막 이렇게 물면서 놓지를 않더래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그 집 주인이 막 뛰어오더래요. 막 뛰어와가지고 이제 자기 개한테 명령을 하고 하자마자 이제 그때 다리 물었던 걸 놓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 와이프는 막 이제 끌고 갖고 저희 뭐 조그만 강아지를 먼저 문 열고 집에다가 넣어놓고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집주인은 따라오고 또 집주인은 이제 자기 강아지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다 넣어놨겠죠. 그나마 이제 그 당시에 다행인 게 뭐냐면 제 와이프가 부츠를 참 좋아해요. 그 당시에 제 와이프가 부츠를 신고 있었는데도 부츠를 뚫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병원 가가지고 보니까 그 와이프 다리가 구멍이 뚫렸어요. 정말 그 부츠를 뚫어가지고 다리가 이 종아리 그 부분에 그러니까 복숭아뼈 그 윗부분 요쪽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와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겠냐. 그리고 와이프가 7개월 임신 중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강아지가 이제 피플테리어인데 뭐 미국에 강아지 피플테리어들 많아요. 근데 그 피플테리어가 다 뭐 사나운 건 아니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그만 아파트에 큰 개들을 키우잖아요. 큰 개들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피플테리어나 이제 좀 큰 강아지들이 약간 사냥 본능이 있는 큰 강아지들은 이렇게 조그만 아파트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너무 답답한 데에서 산책도 잘 안 시켜주고 답답한 데에서 있다 보면 이 강아지들이 막 그런 게 있대요. 뭔가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힘들어하고 막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공격 본능도 더 살아나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큰 개들이나 이런 뭐 투견, 이런 뭐 사냥개, 이런 사냥 본능이 있는 그 개들은 산책도 많이 시켜주고 막 공원도 데려가서 막 뛰어놀게 막 해줘야 한대요. 근데 모르겠죠. 그 집주인이 뭐 아파트만 있게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그 사냥 본능이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문제인 게 뭐냐면 이제 스토리를 쭉 들어보니까 이제 그 집주인이 와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막 울면서 사과를 했거든요. 자기가 이 사람이 강아지를 목줄을 주고 밖에 나갔어야 했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귀찮으니까 잠깐 앞문 열어놓고 맨발로 그냥 밖에 나와서 문 열어놓으면 강아지가 집 앞에서 그냥 오줌 빨리 싸고 빨리 들어가면 빨리 집에 들어가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도 이제 귀찮아가지고.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자기가 귀찮으니까 목줄하고 한 바퀴 돌기 귀찮으니까 걔들한테 네가 알아서 갔다 와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을 열자마자 문을 열었는데 걔가 팍 튀어나간 거예요. 튀어나가서 제 와이프가 강아지를 물고 있으니까 들고 있으니까 이제 그 강아지를 공격을 하려고 했던 거죠. 제 조그만 강아지를. 그러다가 이제 안 놔주니까 제 와이프를 물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와이프가 이제 그 911 이제 콜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걔한테 물렸다니까 그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가요. 그 사람 나중에 벌금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도 찾아왔었고 이제 와이프를 응급실로 데려간 거죠. 이제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소독은 하고 뭐 항생제도 처방을 해야 한다. 그리고 뭐 광견병 주사를 한번 맞아봐야 하는데 혹시 불안하니까 근데 제 와이프가 임신 중이라 우선 경과를 보자 해가지고 광견병 주사 이건 맞지는 않았고 기본적인 좀 항생제나 이런 이제 갑자기 이제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주사만 맞고 이제 집으로 저랑 같이 왔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조사를 받았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할래? 저 사람을 처벌을 할래? 어떻게 할래? 해가지고 그래도 제 와이프가 좀 착한 면은 있어요. 정도 많고 한데 한국 사람처럼 정도 많고 이제 그렇긴 한데 우리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인데 저 사람은 또 얼마나 또 심정이 그러겠냐. 또 저 사람이 와갖고 막 울면서 막 사과를 막 했거든요. 정말로 죄송하다고 자기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막 사과를 막 했거든요. 그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사건 처리를 할래 안 할까 우리가 괜찮다. 저 사람이 치료비를 준다고 했으니까 그 경찰이 하는 소리가 저희들한테 그거였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저 사람한테 만약에 소송을 걸면 아마 비용으로 엄청나게 조금 돈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런 소송 사건들도 많이 일어난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경찰에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고맙다 해가지고 경찰하고 이제 조서 꾸미고 경찰을 갔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치료비 우리 뭐 응급실 가면 아시겠지만 뭐 몇천 불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몇천 불 가까이 되는 돈은 치료비는 다 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추가 비용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진짜 맘 먹고 진짜로 뭐 나쁜 마음도 아니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미국은 뭐 소송의 나라인데 뭐 변호사 써가지고 소송 걸면 그 사람이 변호사 비용까지 다 대하는 거고 저희가 무조건 이기는 건데 그 당시에는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조금 잘 모르는 그런 것, 제가 잘 모르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와이프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와이프 제가 결정이 따랐었던 거고요. 그래서 소송까지는 안 갔고 그냥 그렇게 좋게 끝냈어요. 근데 와이프가 또 임신 중이었잖아요. 임신 중이었는데다가 걔한테 물렸으니까 얼마나 그래. 제가 왜 오늘 또 이 사건 사고를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뭐 유튜브 뭐 뉴스 보니까 그 아파트에서 막 내려오셔가지고 강아지 이게 딱 잡고 있는데 그 조그만 불독이 와가지고 막 짖다가 이제 막 물었다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딱 제 와이프 상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도 이게 똑같이 겪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아지한테 물리는 사건 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한 번 이제 물리고 나면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제 큰 개들만 봐도 무서운 거예요. 어딜 가나 산책하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이제 제가 하우스로 이사 와서도 산책하는 사람 많은데 제 애기하고 아기들하고도 천천히 이제 산책 나간다고 걸어 다니다가도 이제 큰 개만 보면 이제 저희들이 무섭고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제 와이프한테. 항상 이게 이런 것 같아. 이게 뭔 사건 사고가 나면 거기로 끝나면 그만인데 이게 머릿속에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평생 간다는 거. 그런 게 참 무섭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겪었던 게 한 두세 가지 좀 더 남아 있었는데 첫 번째 얘기만 했는데도 좀 얘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는 좀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강아지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착한 개들도 많고 저희도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고 이제 조만간 좀 또 다른 강아지를 입양할 생각이기도 한데 저희가 너무 슬펐어가지고 14년 동안 키우던 강아지가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이제 가끔 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고 다들 입마개도 좀 하시고 목줄도 꼭 하고 하셔야 돼요. 입마개요? 미국도 거의 안 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런 사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 자기 본인 강아지만 너무 믿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막 소송하면 막 몇만 불 이러니까. 우선 오늘 제가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건 한 가지에 대해서 10년 동안 살았으니까 얼마나 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겠어요.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또 정말 쇼킹한 있었던 일 이야기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림하는 비아빠 제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